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,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자,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죠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첫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인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고 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도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. 대장동 팀 등 민간 사업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됐습니다. 자,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.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의 뇌물. 자, 이 사실을 없던 일로 덮기 위해서 천화동인 4호와 5호 대표이죠.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무려 120억 원을 건넸다. 그러니까 3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준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120억 원을 줬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총 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3억 원이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정모 씨로부터 3억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네. 이제 문제는 이 정모 씨가 2009년에 이 소위 대장동 사업에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하려다가 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2014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장동 사업에서 빠졌단 말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19년, 2020년에 엄청난 규모의 이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정모 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씨를 찾아갑니다. 아하. 이거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? 네. 근데 나 이거 유동규 씨한테 3억 준 거 내가 그 당시에 이 돈다발 사진부터 뇌물 전달하는 거 사진 다 갖고 있어. 네. 이거 어떻게 폭로할까? 아하.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김만배 씨, 남욱 씨, 정영학 씨 셋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면 이거 게이트로 간다. 네.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. 아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입을 막아야겠다. 네. 요구한 게 총 1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 네. 3억 원 뇌물 사진을 가지고 150억을 요구했다는 거죠. 네. 그 정도로 이 사진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60억씩 지급을 하고 김만배 씨는 그 위례신도시 개발은 나랑 관련 없는 거 난 안 해. 난 돈 안 내. 낼 수 없다. 이렇게 분담을 거부했고요. 네. 그 이후에 지금 120억이 갔는데 아직 30억을 덜 받았죠. 네. 우리 요구한 거에. 거기에 또 차용증까지 써서 이 30억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 내용은요. 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또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자료와 녹취록 그 내용을 근거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단독 보도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요. 원래 지금 정모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 이 셋은 과거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를 했었던 멤버고 네.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셋이 같이 준비를 했었던 멤버인데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팀에 들어오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정 씨는 빠졌고 2014년에 빠지게 됐고. 그렇죠. 근데 이 빠지기 전에 이 셋이서 이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 원을 준 일이 있었는데 그 네. 돈을 이 정 씨가 전달을 했었고 그렇죠. 그 전달한 돈을 자기가 돈다발 전달을 사진도 하면서 찍고 전달 과정을 사진을 사진 찍어놨군요. 찍은 겁니다. 네.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나는 빠졌는데 셋이서 그렇게 큰 배당금을 받아갔어? 그 나중에 다시 찾아가갖고 나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김만배 씨는 거부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야 이거 일이 커지니까 60억 원씩 주자. 참 돈이 쉽네요. 그렇군요. 네. 자,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다는 이 8억 원, 그러니까 5억 원, 3억 원 두 가지는 다른 곳에서 받은 뇌물이죠. 이 가운데 5억 원은요. 지난 1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돈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곧 소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넘어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어요.
그러니까 현금이냐 수표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고요? 네, 이제 뭐 드디어 이 추악한 돈 거래가 슬슬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. 결국 뇌물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. 현금 1억, 수표 4억. 그 정영학이라는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이라는 회계사의 측근이 이제 증언을 한 건데, 얘기를 한 건데, 결국은 이 돈이 뭐겠습니까? 막대한 민간에서 막대하게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설계 자체가 적어도 유동규를 축으로 하는 사업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 네. 막대한 민간 이익이 얻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.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백성무 변호사님, 네. 지금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유동규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.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의 돈을 건넬 때 현금으로 1억을 건넸고 나머지 4억은 수표로 건넸다고 했거든요. 네. 자, 수표는 추적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 뇌물로 받은 5억 원 가운데 4억 원은 맘만 먹으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행적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디로 그렇죠. 갔는지? 현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거는 사실 출처불명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요. 네. 결국 이제 수표라는 건 뭐 일련 번호도 있고 그걸 인출하게 되면 그 내역 같은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 네. 일단 저 측근의 얘기로는 현금화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아하. 나온 상황입니다. 저는 여기서 김만배 씨의 진술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. 난 이렇게 녹취록도 있고 지금 진술이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난 준 적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. 예. 현금은 입증 곤란. 네. 4억 수표 현금화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못 찾겠지가 네. 김만배 씨의 생각이 아닐까 싶고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기초로 해서 김만배 씨에게 저 부분에 대한 확인을 네. 받는 것 그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뭐 지금 김만배 씨를 소환한다는 그런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지금 뇌물로 준 3억과 5억 가운데 수표로 준 4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맘만 먹으면 그렇죠. 행방을 밝힐 수 있지만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좀 추적이 힘들다. 네. 알겠습니다.